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시작인데요. 첫 번째 주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발 훈풍이 K바이오 전체에 확산됐죠. 투심 회복 속 제약 바이오주가 연일 강합니다. 의료 AI주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최대 실적 발표에 장중 상한가를 찍었죠. 기술 수출, 임상, 금리 인하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제약 바이오주 랠리 가나요? 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넘어서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도 쭉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랠리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반도체의 조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9월, 10월 달에 시장을 주름 잡았던, 선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아주면서 11월 초반부터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다소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ABL 바이오의 또 역대급 또 길수출 이야기도 나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괜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흐름. 당분간 반도체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투톱,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오름폭을 보게 되면 충분한 또 휴식 기간이 좀 불가피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11월 혹은 길면 12월 연말까지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좀 식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다음 달에 일단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약해졌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코스닥과 또 코스피의 어떤 간극을 줄이는 그런 키맞추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키 맞추기 강세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꾸준히 이 제약바이오주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에 불을 딱 지펴줬던 게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일라이릴리와의 3조 8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잭팟 기술 이전 소식이 전해졌죠. 오늘도 사실 신고가를 또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타자, 다음 기술 이전과 관련된 쪽은 어딜까 관심이 몰리는데 어디로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기존에 기술 이전 경험이 있었던 바이오 섹터, 특히나 이제 플랫폼 업체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방사성 의약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퓨처캠 같은 경우가 또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관련해서 이미 2020년도에 중국이라든가 또 23년도에 미국 이렇게 길 수출이 된 또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4월 달에 또 이 전립선암 관련해서 임상 이상 데이터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기존 또 약물보다 효과가 좀 좋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삼상에 대한 기대감, 또 일단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플랫폼 업체 ADC의 리가캠 바이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보로노이 같은 경우 또 오늘 실적을 상당히 좋게 발표한 알테오젠, 또 오름 테라퓨틱스, 에이프릴 바이오, 또 G2G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경험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줄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군들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퓨처캠, 리가캠 바이오, G2G 바이오 등등 기존에 이력이 있는 쪽들 유심히 우리가 리스트업 해두고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의료 AI 쪽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3분기 최대 실적을 쓰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28%에 가까운
가까운 급등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의료 AI 쪽을 본다면 확실히 이렇게 실적 좋은 쪽 위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되고 있는 의료 AI 종목군들은 예.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과거에 한 3년 전에 상장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좀 더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던 이력들도 있고 해서 일단 뭐 엇갈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뭐 뷰노라든가 루닛, 뭐 딥노이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과거에 성장성을 바탕으로 막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 그런 그렇죠. 경험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숫자가 찍히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뭐 적자폭은 최근에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루닛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대비 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든가 3빌리언 같은 종목 또 온코크로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로키텔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의료 AI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 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크게 올라온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로키텔스케어라든가 또 3빌리언 같은 이런 종목군들, 온코크로스 같은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쪽보다는 확실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AI 버블론 재부각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했죠. 국내 IT 투톱도 타격을 받아 10만 전자와 60만 닉스가 모두 붕괴됐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담아야 할까요? 덜어내야 할까요? 이게 말이 계속 많네요. AI 버블론. 이것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간밤에 급락했고 오늘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일단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뭔가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AI 버블론이 싹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충족할지 아니면 버블론이 더 커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무게 두고 계신가요? 일단은 실적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많이 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25달러에서 지금 265달러로 30%가 넘는 그런 목표가를 좀 상향하기도 하고요.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350달러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GTC 행사에서 젠슨 황이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좀 블랙웰, 뭐 차세대인 루빈까지 해서 지금 이제 누적 730조 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 또 CEO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거품론이 잦아들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 거품론 때문에 이제 추세가 붕괴가 된다는 관점보다는 쉬어가는 어떤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게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가 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금을 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할 건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AI 거품론이 좀 완화될 거예요. 완화되는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매수를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AI 거품론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둔화됐다라는 것이나 지금 뭐 반반 정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가게 되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노이즈가 다소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거품론이 조금 완화되고 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지금보다 투자 능력이 좋아지는 시점까지는 좀 천천히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오늘 뭐 6%, 4% 이게 떨어진다고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차분하게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님들이 무너지니까 소부장주도 덩달아서 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이 소부장 안에서 그렇다면 기회를 보고 노려볼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소부장이 많은 또 시장이 코스닥인데요. 네. 코스닥에서도 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으면서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다들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나마 추세를 좀 잘 지켜내는 코스닥 위주의 소부장 업체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면 장비단에서는 원익 IPS라든가 뭐 테스 이오테크니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 부분에서는 원익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부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리노공업이라든가 또 하나 머티리얼즈, 소재 쪽에서 KC텍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위주의 소부장 리스트업 해두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질문과 좀 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좀 시세를 주는 종목에 좀, 우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유한양행을 좀 준비를 유한양행. 해봤습니다. 예. 네. 뭐, 유한양행 하면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약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렉나자라고 하는, 이런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항암 관련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에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렉나자의 병용 치료가 비소세포 폐암의 1차 선호 의약품으로 좀 등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부분이 다소 3분기에 아쉬웠습니다만은 4분기에는 이 마일스톤이 크게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이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난 7월 달에 잠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주종을 상당히 좀 길게 받았었고요. 최근에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매 가격 11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목표 주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주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오스코텍이요. 너무 좋아요. 벌써 신고가 영역입니다.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글쎄요, 뭐 조정을 좀 잘 받고 급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 6만 원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격 매수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 또 신고가 영역에 있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위원님과 함께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로 여러분 휴대폰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장중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연결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